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선구고요. 현재 여기 웰컴 투 쌍 인스티튜트에서 이제 박사과정 그정 마무리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발표할 기회를 주신 발표할 기회 주신 박상희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여기 오신 분들 김상수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요. 제가 이제 박사과정 마지막 한 2년 정도 연구하고 현재 이제 리뷰 중에 있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할 건데요. 논문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제 오늘 발표의 두 가지 큰 주제가 첫 번째는 이제 단순한 Genome-wide Association Study가 되겠고요. 첫 번째 파트는 그 두 번째 파트는 이 이제 Genome-wide Association Study 이런 데이터를 갖고 다른 이제 또 Genome-wide Association Study, 그러니까 GWAS 데이터들과 비교를 통해서 어떤 지놈의 어떤 지네틱 아키텍처를 비교하는 두 번째 파트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건 결국 지노타입과 피노타입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것인데 사실 이것의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 GWAS 어프로치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근육돼지 여러 명 모아놓고 일반 돼지 여러 명을 모아놓은 다음에 그들 간의 어떤 유전자를 비교함으로써 어디가 다른지를 찾아내는 아주 가장 단순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GWAS라는 연구가 이제 시작된 건 2005년부터 이제 제대로 된 게 시작됐는데요. 많은 사실 비판을 받았고 뭐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미싱 헤리터빌리티 문제라는 것 같은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헤리터빌리티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게 어떤 트레이트의 베리언스를 이 지네틱 베리언스가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그 수치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 기본적인 이 헤리터빌리티의 수치는 예전에는 항상 패밀리 스터디나 트윈 스터디를 통해서 이 H 스퀘어드 헤리터빌리티를 구했었는데 그걸로 구해진 헤리터빌리티보다 이 GWAS 어프로치를 통해서 밝혀내는 헤리터빌리티가 너무 작아서 이게 이제 사실 의미가 있는 일이냐라는 대단히 비판을 많이 했었죠, 한동안. 근데 이제 하나의 어떤 약간의 이제 방어를 하자면 이 휴먼 하이트, 그러니까 사람 키에 대한 이 피노타입이 상당히 이제 휴먼 컴플렉스 트레이트 중에서 가장 어떤 모델 트레이트로 가장 측정하기도 쉽고 데이터도 뭐 웬만한 가장 크게 얻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어떤 모델 트레이트로서 역할을 잘 해왔는데요. 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냥 H-square, 그러니까 패밀리나 트윈 스터디를 통해서 예측하는 어떤 헬퍼빌리티는 항상 80%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최초까지는 아니지만 초기 이제 GWAS를 통한 어떤 하이트 GWAS의 헬퍼빌리티는 3% 정도밖에 이제 설명 못했던 거죠. 근데 이게 점점 샘플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관련된 로사의 수도 늘어나고 그에 따른 이제 GWAS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 퍼센테이지도 늘어나는데요. 그 중간에 한 2010년도에서 나온 기법 중에 하나가 단순히 이제 GWAS뿐만이 아니라 GWAS hit뿐만 아니라 그냥 GWAS 그러니까 지네틱 데이터, 커먼 칩에 있고 인풋된 그 데이터 자체를 가 얼마나 트레이트 베리언스를 설명할 수 있냐를 이제 측정해서 보면 결국 한 5, 60%는 실제로 이 커먼한 베리언트 내에 이 헤리터빌리티가 존재하고 있고 그 5, 60%의 헤리터빌리티는 사실 그 왔다 갔다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뿐 이 전체 GWAS의 결국 이런 식의 어떤 GWAS 어프로치가 이런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60%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샘플 사이즈를 늘리면 늘릴수록 로 사이즈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 찾게 된 로 사이즈들의 이펙트 사이즈가 엄청나게 작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작은 이펙트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애들을 굳이 찾아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또 이제 그걸 갖고도 많이들 이제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거 안 넘어가죠? 오케이. 이게 맞죠? 네. 근데 이제 요 근래에 들어서 어떤 이제 이 GWAS나 어떤 지네틱 데이터를 이용한 이 드럭 디스커버리 혹은 이제 얼마나 이제 이 GWAS hit들을 팔로우업해서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이거를 이제 퀀티테이티브하게 비교해 봤을 때 이 얼마 전에 나온 이 연구 결과에서 결국 어떤 GWAS나 어떤 지네틱 스포트가 있는 드럭 타겟이 없는 타겟보다 2배 이상 어떤 석세스풀한 드럭 디벨롭먼트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가 됐고요. 특히나 어떤 페이스 1 클리니컬 트라이에 있는 그 드럭과 완전히 어프로브된 드럭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어떤 지네틱 스포트를 가지고 있는 타겟일 경우에 4배 정도 더 이제 효과적으로 어떤 이 드럭 어프로벌 파이프라인을 뚫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줬었습니다. 뭐지?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GWAS 이제 어떤 디지스 GWAS를 통해서 이제 찾아낸 어떤 GWAS hit들이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HMGCR 진이 있는데 이건 이제 그 HMG 코어를 만드는 진인데요. 이게 사실 GWAS에서는 대단히 작은 이펙트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얼릴 하나가 바뀔 때마다 2.5mg per 데시리터의 차이 그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인크리스하는 효과가 있을 뿐인데요. 사실 근데 이 타겟 자체를 이 프로테인 자체를 타겟하는 드럭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스타틴들인데 걔네들의 효과는 그 단순한 그 얼리의 이펙트보다 훨씬 큰 40mg per 데시리터의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것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발표하게 될 오토이뮨 디지즈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루마토이드 아르스라이티스 드럭 중에서 아바타삽이라는 드럭이 있는데 이 타겟은 CTLA4예요. 근데 이 CTLA4의 어떤 GWAS effect 사이즈를 보면요 1.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루마토이드 아르스라이티스를 치료하는데 이 드럭을 쓰고 있고요. 또 그 CD는 크론스 디지즈인데 크론스 디지즈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GWAS에서 1.2의 effect 사이즈만 갖고 있는 거를 갖고도 그냥 훌륭한 드럭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하나 또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이 IBD, 그러니까 Inflammatory Bowel Disease 이 중에서 이제 크론스 디지즈와 울서레이티브 콜라이티스, 방금 전에 말씀드린 크론스 디지즈도 이 IBD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이 현재 이제 approveden 드럭들이 어떤 유전자들을 타겟하고 있는지 보면은 사실 이거는 지금 X축은 이 IBD에 관련된 GWAS hit들이고요. Y축은 그 effect size인데 이 effect 사이즈가 아무리 작아져도 이 스맛7이나 it갈 같은 effect 사이즈가 작은 애들한테도 이제 어떤 컨펌 드럭 타겟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GWAS 하고 좋고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또 특별히 이제 좀 약간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어떤 트레이스는 어떤 피노타입, 어떤 디지즈는 특별히 이런 GWAS적인 어프로치에 더욱더 효과가 좋은 트레이트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이 헤리터빌리티가 한 30-40% 정도 되는 트레이트를 모아봤을 때 여러 가지 GWAS들을 비교해보면 사실은 아나르소리아 nervosa 같은 경우에 5,000명의 케이스를 갖고도 GWAS를 해도 GWAS이 하나도 안 나오고요. 이런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소더 같은 경우에도 한 16,000명의 케이스를 모아도 하나도 못 찾는 반면 엔드로미티오시스 같은 경우도 5,000명을 해도 하나 찾고 스키조프레니아 같은 경우에도 요즘엔 좀 많아졌지만 8,000명을 모아서 GWAS를 해도 하나 찾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이제 어떤 그 immune mediated disease,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primary biliary cirrhosis는 3,000명도 안 되는 환자만을 갖고 한 번에 22개의 GWAS를 찾을 수 있었고요. ulcerative colitis,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IBD, inflammatory bowel disease의 다른 형태는 한 6,000 케이스를 갖고 47개나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자가 면역 질환이 이런 GWAS 어프로치에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설들이 있겠지만, 시간이 있다면 뭐 나중에 디스커션 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대단히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은 지와스에 효과적인 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플롯은 그리고 X축에는 결국 지와스 hit들의 숫자, 그리고 Y축에는 샘플 사이즈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이 데이터 포인트들은 다 하나하나가 이 자가 면역 질환의 종류입니다. IBD, 오른쪽 끝에 보이는 IBD가 Inflammatory Bowel Disease, MS, Multiple Sclerosis 다 이제 자가 면역 질환들인데요. 보면은 결국 샘플 사이즈와 어떤 이제 찾게 되는 지노말 시그니피컨트한 hit들은 완전 대단히 큰 코릴레이션을 보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특히나 이제 이 저가 면역변 질환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연구하게 될 오늘 발표하게 될 이 질병은요, 이 Primary Sclerosing Cholangitis라고 하는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제가 이 질환은 결국 이 간 내에 이 바일 덕트에서 인플라메이션이 생김으로써 어떤 바일이 간 밖으로 나가는 거를 막고 이 간 안에 바일이 쌓임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 상당히 큰 어떤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고, 특히나 이제 사실 이 자가 면역 질환은 왜 일어나는지 아무도 아직도 잘 모르죠. 근데 이 Primary Sclerosing Cholangitis, 그러니까 PSC의 경우 이게 이제 면역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우선 자가 면역 반응이 있고요, 면역 반응이 있고, 그다음에 예전 이제 작은 지와스나 다른 이제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 이 HLA 부분이 가장 큰 이펙트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다른 이제 유전자들도 대단히 키 이뮨 지인과 여러 가지 관련들이 있고, 또한 이제 다른 자가 면역 질환들과 자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PSC의 문제는 이제 어떤 테라피가 없고요. 한 40% 정도의 이제 환자들은 결국 간에 어떤 트랜스플란트를 결국 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질환을 연구하기가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장 큰 힘든 이유는 대단히 레어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레어한 디지즈는 많은 경우 멘델리안 이제 하게 해서 어떤 대단히 엄청나게 큰 에펙트를 가진 진이 어떤 패밀리 내에 세그리게이션 되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 PSC 같은 경우에는 이 아키텍처가 완전히 그냥 커먼 컴플렉스 디지즈처럼 보여요. 뭔가 대단히 강력한 어떤 완벽한 멘델리안 진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레어한 디지즈를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 지와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샘플들을 이제 저희가 모았는데요. 이제 이걸 약간 이제 컨텍스트에 넣자면, 현재 이제 이 PSC의 가장 큰 지와스가 2011년에 됐던 715명을 갖고 한 지와스였어요. 근데 715명만을 갖고도 이 PSC에서는 두 개의 새로운 지오노말 시그니피컨트 어소시에이션을 찾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좀 최근에 이제 제일 컸던 거는 2013년에 이 이뮤노칩 스터디.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뮤노칩은 결국 지와스 칩보다 이제 훨씬 작아요. 그래갖고 이제 대단히 이 이뮨 관련된 지인들, 이뮨 관련된 펑션에 이미 알려져 있는 구역만 대단히 포커스해서 이제 지노타입을 하는 칩인 건데, 이런 대단히 사실 지놈 와이 서베이가 아니고 대단히 어찌 보면 어쩌면 리미티드된 서베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3,700명 정도를 갖고 대단히 리미티드된 서베이를 통해서 한 번에 9개의 이제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현재 이번에 제가 한 거는 이제 GWAS인 거죠. 이제 이제 지놈 전체를 이제 보는 거고, 여태까지 이제 전에 가장 컸던 700개의 GWAS보다는 2,800개로 거의 한 뭐 4배 정도의 사이즈를 불릴 수 있었고, 거기에 이제 또 이제 레플리케이션으로 한 2,000명 정도를 더해서 상당히 큰 GWAS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이 정도면 GWAS 치고 그렇게 크다고 볼 수도 없는데, 근데 말씀드린 게 이제 이게 10,000명에 1명 정도 걸리는 질병인데요. 이제 5,000명 정도를 모았다는 거는 결국 한
5천만 명의 퍼퓰레이션에서 걸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모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큰 리소스, 상당히 큰 에포트를 필요로 했던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포인트 해야 될 게 당연히 여러 가지를 모아왔기 때문에 플랫폼이 좀 세 가지 다른 플랫폼에서 지노타입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골치 아픈 퀄리티 컨트롤을 거쳐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퓨테이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다 유로피안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 사우든 지놈과 얼마 전에 이제 뭐 논문이 나갔던 이 UK10K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임퓨테이션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번 퀄리티 컨트롤을 거친 후 어떤 이제 리니어 맥스 모델을 통한 케이스 컨트롤 어소시에이션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좀 시그니피컨트한 애들을 모아서 이 또 레플리케이션을 여러 가지에서 여러 나라에서 다 끌어모아서 레플리케이션을 했고요. 이제 이게 이제 잠깐 쉬고. 교수님, 이 리뷰를 이제 보시기 전에 지금 여기까지 해가지고 질문이나 이런 거 있을까요? 질문은 이제 그 화면이 좀 잘려 나와가지고 저희 거기선 다 잘 보여요. 나는 우리 여기 좀 있는데 잠깐만요. 잘려가지고. 네, 저도 좀 잘려 보여요. 네, 저도 화면이 잘려 보입니다. 아, 그래요? 어디가 잘리는 거죠? 네. 어떻게 된 거죠? 오른쪽 잘려, 오른쪽. 사이드하고 너무 위아래도 잘려요. 확대돼가지고 오른쪽이 좀 잘려. 오른쪽이 잘린다고요? 오른쪽 끝에? 예,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거 말고 그냥 전체 화면 뷰로 하면 되잖아요. 아까 전에 파워포인트 뷰로 하고.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나가서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떠세요? 네, 지금 이제 다 잘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그 슬라이드 쇼로 하면 이게 잘 안 보이고 그렇게 잘려 보이고 그냥 이 상태로 보면 잘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상태도 지금도 잘렸네요, 네, 뭐가. 지금도 잘려요. 지금 상태로 슬라이드 쇼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상태로 여기에서 잠시만요. 뭐가 디스플레이 설정이 이것도 잘렸네. 지금도 잘리네요. 네, 잘려서 나오네요. 슬라이드 쇼를 하면 잘려 나오네요. 네. 근데 지금 화면은 안 잘리니까요. 왼쪽에 바를 없애고 위에 그 메뉴를 접으면 크게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 파일을 한번 클릭해 보시고 들어갈 거예요. 이거 말고 지금 파일 빨간색 버튼. 클릭하시면 돼요. 예. 그게 아니네. 지금 보기에서 요걸 다시 한번 누르면 되잖아요. 보기를 한번 다시 한번 누르면. 안 없어지네요. 여기. 그래서 아니면 저기 물음표 옆에 X표 위에. 요거? 오케이. 네. 이러면 잘 보이세요? 네네, 잘 보입니다. 네네. 저는 지금 아무래도 그리고 그 슬라이드 중에서 위에 X를 눌러가지고 좀 맞아. 네, 오케이. 자, 됐어요.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아주 굉장히 5천만 명?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주 희귀한 진화를 하신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저희가 상당히 5천 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적어, 요즘 지워서 치고는 적지만 이게 레어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샘플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럼 계속 하시죠. 좀 더 보고 질문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찾은 것은 이제 위에 이제 previously reported SNPs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미 이전에 밝혀진 어떤 GWAS, PSE에 관한 GWAS 핵들이었고요. 그 중에서 저희는 대부분 다 레플리케이션이 됐는데 TCF4 하나만은 레플리케이션이
사실 안 됐고요. 저희는 이 TCF4는 false positive였다라고 생각을 사실 합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찾게 된 이제 베터 태그라고 써있는 BCL2L11에 대해서 살짝 뭐 언급하자면요. 이 예전에 이제 탑 어소시에이션은 RS672로 시작하는 요거였는데요. 요 시그널은 사실 예전에 그 700명 정도 되는 그걸로 찾은 거였는데 얘는 사실 운이 좋았던 거죠. 실제 시그널은 이 왼쪽에 있는 파란색 시그널이 이제 저희가 찾은 시그널인데 얘들은 약간의 이제 약간 하이한 적당히 하이한 LD를 갖고 있는 이 672 얘네를 찾음으로써 얘네를 리포트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찾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생각한 실제 이 블록은 이 파란색 애들이고요. 얘네들이 딱 또 말이 되는 게 이 딱 BCL2L11 진을 딱 겹쳐요. 그리고 이 중에서 하나가 이 non synonymous한 스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functional followup도 훨씬 더 이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애니메이션이 안 되는구나. 제가 애니메이션 한 게 이렇게 보면은 아무튼 그냥 할게요. 혹시 이게 다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게 깨졌구나. 이 지금 파일을 맥에서 만들면서 애니메이션이나 이게 조금 컴패티빌리티. 네. 그래서 살짝 지금 제가 만든 테이블이나 이런 게 살짝 깨져 보이실 텐데요. 아무튼 밑에 있는 4개가 제가 이번에 이제 새로 찾게 된 GWAS hit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히도 이 GWAS hit들이 이미 사실 다른 질병들과 좀 관련이 있는 이미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이미 발표가 되어 있었고요. 그거는 상당히 저희한테는 이제 좋은 게 이미 이런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들끼리의 상당한 지네틱 오버랩이 있는 것이 밝혀졌고 어떤 것들이 실제로 오버랩하고 어떤 거는 약간 디지스 스페시픽한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자가 면역 질환과 오버랩되는 것들을 봤다는 건 상당히 리어셔링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저희는 이제 이것들 예전에 있었던 GWAS 로사이들 그리고 이제 새로 찾은 로사이들을 합쳐서 이제 당연히 이제 많이들 하는 되게 variant prioritization 혹은 또 gene pathway prioritization 메서드 여러 가지를 써봤어요. 그래서 어떤 pathway가 enrich가 돼 있고 어떤 게 이제 바이올로지컬하게 어떤 게 재밌고 그쪽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오디언스가 그쪽보다는 조금 더 이제 바이오인포메틱스 쪽으로 이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쪽 얘기는 좀 뺐고요. 근데 이런 pathway analysis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그 drug target analysis거든요. 그러니까 SNP과 어떤 프로테인을 연결하고 어떤 프로테인 인터랙션에 의해서 이제 다른 프로테인들을 연결하고 그들의 혹시 현재 그 프로테인들을 타겟하는 드럭들이 현재 존재하는지를 이제 알아본 건데요.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약간 이제 회의감이 들었던 게 우선 첫 번째로 저희 이 PSD에 약이 없는데요. 어느 정도 약간 가끔 드는 약이 있어요. ursodeoxycholic acid라는 그 약이 있는데 그 약은 근데 이게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이쪽 데이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고요. 저희가 솔직히 진짜 재밌다라고 생각해서 찾은 거 하나가 있었는데 이 QTL 데이터를 엄청나게 들쑤셔서 찾아냈던 게 바로 이 UBASH3A의 EQTL인 이게 RS189359V라는 스닙인데요. 이 스닙은 아까 전에 위에 슬라이드에서 보였듯이 어떤 이 루마토이드 아스트라이티스와 실리악 디지즈에서도 똑같은 스닙이 가장 시그니피컨트하게 나왔었고요. 저희가 찾은 이번에서도 그랬고 뿐만 아니라 어떤 2개의 홀블러드 EQTL 데이터셋 그리고 하나의 B셀 only 데이터셋에서 EQTL 데이터셋에서 가장 시그니피컨트한 EQTL 스닙으로 밝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연결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이 스닙이 재밌는 게 이 UBASH3A의 딱
이 10번째 인트론이 시작해서 딱 3번째 베이스 페어, 그러니까 GTA가 있어야 될 이곳에 이제 스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 GTA까지는 이런 되게 컨서브된 스플라이스 시퀀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GTA 중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스플라이싱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찾은 스닙은 이 A를 C로 바꾸는 스닙이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보통은 그러면 이게 B가 있으면은 결국 인트론까지 먹어 들어가서 이제 스파이싱 이상하게 돼갖고 이제 프로테인 이상해져갖고 이제 어떤 질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반대로 어떤 C가 있어서 이 제대로 된 스파이싱을 하지 않을 때 프로텍티브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적인 유발시의 프로테인이 있을 때 더 어떤 저희 PSC나 루마토이드 아이서라이티스나 셀리악 디지즈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트론 뮤테이션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저희가 보기 위해서 이 주바디스 RNA 시퀀싱 데이터를 다시 리애널리시스 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AA, AC, CC 지노타입에 따라서 이 QTL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익스프레션이 달라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중간중간에 인트론의 익스프레션이 달라진다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저희가 이제 집중을 했던 게 이 10번째 인트론의 익스프레션인데 이게 밑에 보이시는 이제 이 박스 플롯은 EQT의 익스프레션이 아니라 이 인트론의 익스프레션의 디퍼런스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th 인트론은 이 스닙에 따라서 상당히 이 코릴레이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AA인지 AC인지 CC에 따라서 이 인트론 CC일 경우에 이 인트론 익스프레션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스닙도 역시 이 인트론 익스프레션에서 가장 톱 스닙이었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사실 이게 실제로 이게 이런 식의 메커니즘으로 이런 이 오토이뮤인 디지즈 자가 면역 질환 3개의 이제 질병을 유발한다면은 이 UBA3A를 어떤 이니비션 할 수 있는 드럭을 개발하게 된다면은 이 어떤 3개의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프로테인을 줄임으로써 어떤 드럭 캔디데이트로 이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가 이제 스탠더드한 어떤 GWAS 페이퍼들에서 요즘 많이 나온 GWAS 페이퍼, 그러니까 GWAS를 하고 파스웨이 보고 뭐 EQTL 보고 그다음에 뭐 드럭 타겟 이런 거 보는 이제 되게 스탠더드한 이제 프로세스를 여기까지 한 거고요. 이 다음부터가 이제 좀 제가 이제 다른 저감면역질들끼리 비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GWAS가 어떤 지노타입과 피노타입, 어떤 하나의 피노타입을 비교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되게 이 지노타입과 이 다른 여러 가지 피노타입과의 어떤 관계를 사람들이 이제 보는데 더 관심이 있어 하죠. 근데 특히 이런 게 이제 재미있는 게 많은 경우 이런 식의 다른 피노타입을 보이는 어떤 지인들이 어떤 그 다른 피노타입에는 불구하고 똑같은 진들이 이제 그 다른 피노타입에 관여한다고 많이들 이제 찾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게 상당히 이 자가 면역 질환 쪽에서는 대단히 풍부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이게 이제 하나 예를 들자면 이 IBD 아까 전에 이제 인트로덕션 때 언급드렸던 이 인플라마토리 바울 디지즈 GWAS가 다른 어떤 5개의 다른 자가 면역 질환들과 얼마나 겹치느냐 어떤 GWAS hit들이를 이 서커스 플러스로 표현한 건데요.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일한 방향, 같은 스닙이 같은 이펙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스닙이 IBD에 인크리스를 하면은 타입1 다이아비티스에도 인크리스 하는 게 파란색이고, 근데 이 같은 스닙이 IBD에는 이 리스크를 인크리싱 하는데 반대로 타입1 다이아비티스는 그 리스크를 디크리스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되게 다양한 플레이오트로피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사람들이 여러 관심이 있었고, 저도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서 어떤 질병을 좀 비교 분석하고 싶었고요. 뭐 하나의 예를 이제 잠깐 들자면은 이 IL-23 receptor response pathway인데 이 IL-23와 이 TLP1과 TLP17 셀 이 differentiation pathway에 있어서 이 12개 정도의 이제 자가 면역 질환들의 GWAS들을 비교해 보면은 대단히 많이 이제
겹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나 뭐 하나의 이제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면 여기 TYK2라는 이 프로테인을 보시면요. 7개의 거의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이 TYK2에 관련된 TYK2의 어떤 지와스잇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되게 여러 가지로 이게 겹치면서 되게 좀 그러면서 좀 다른 좀 유전 어떤 이제 지네틱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이제 아까 전에 한 이 프라이머리 스크롤링 콜랑자이러스, 그러니까 PSC의 GWAS 데이터를 갖고 또 어떤 재미있는 이제 좀 다른 질환들과 비교를 하고 싶을 때 어떤 걸 하면 재미있겠느냐라고 이제 봤을 때 사실 그 아무도 이제 거의 뭐 망설임 없이 다 인플라마토리 바울 디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많은 이게 자가 면역 질환들끼리 상당히 코모비드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미 하나의 자가 면역 질환을 갖고 있으면 다른 자가 면역 질환도 갖게 될 확률이 뭐 한 20% 정도는 거의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을 갖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PSC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75%의 사람들이 이 인플라마토리 바울 디지즈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높은 코모비디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PSC 워낙 레어하기도 하고 하니까 단순히 그냥 인플라마토리 바울 디지즈의 하나의 서브타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이런 식의 지와스를 통해서 이제 되게 다른 지와스들이 발견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또 사실 그 클리니컬 파솔로지도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사실 아직도 조금 디베이트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걸 좀 더 클리어파이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이 PSC의 지네틱 아키텍처와 이 인플라마토리 바울 디지즈의 지네틱 아키텍처가 비슷하고 또 얼마나 다른지를 조금 더 이제 퀀티테이티브하게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잠깐 넘어가기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인플라마토리 바울 디지즈는 크게 이제 크론스 디지즈와 어스라이티스 콜라이티스로 나뉘는데요. 그러니까 둘이 조금 클리니컬 파솔로지가 조금 다르고요. 근데 이 두 질병은 약간 확연하게 두 가지의 다른 질병으로 클래시파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크론스 디지즈랑 어스라이티스 콜라이티스는 CD랑 UC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모든 이제 지금부터 좀 상당히 PSC, CD, UC 이런 애들이 좀 자주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이 질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초반에 이제 GWAS 데이터고요. 근데 이 GWAS 데이터가 이 레플리케이션 한 스냅에 있어서는 상당히 거의 5,000명 정도의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지만 레플리케이션을 안 한 부분의 경우에 3,000명 정도밖에 이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이 IBD GWAS 데이터, 그러니까 2015년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갖고 이 결과들과 비교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가장 단순한 비교를 한 게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 찾은 이 18개의 PSC GWAS들이 이 IBD에서는 어떤 효과를 보는지 비교를 간단하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빨간색은 PSC고 파란색은 UC 그리고 검은색은 CD의 odds ratio를 표현한 건데요. 결국 보시면은 참 재밌게도 18개의 PSD 리스크 사이즈 중에서 다 보면 그 UC랑은 그 방향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다 UC의 지노마이 시그니피컨트한 hit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18개의 PSD 리스크 사이즈가 방향성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 스닙을 갖고 있으면 PSC가 걸릴 확률이 높아지면 UC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경우 이 9개 중에 10개, 9개, 그러니까 18개 중에 9개의 이제 PSC의 경우에는 그 근처에 상당히 이제 하이 LD에 있는 IBD 레이팅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재미있게 좀 봐야 될 것은 보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 놨는데요. 앞에 두 개는 이제 No Significant Heterogeneity라고 얘기하는 GPR35와 HDAC7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significant하게 어떤 effect size가 다르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고요. 중간에 있는 이제
significant heterogeneity between PSE and 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PSE와 UC 간에는 어떤 significant하게 다른 effect size가 나오지 않지만 PSE와 CD 간에는 이게 방향은 동일하더라도 effect size의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 이제 13개의 로사에서는 대단히 significant PSE에만 강력한 어떤 효과를 주고 나머지 다른 UC나 CD에서는 훨씬 더 약한 효과를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살짝 보면 그래 PSC랑 UC가 결국 유전적으로 조금 더 비슷한가 이 PSC 리스크 로사에 대해서는 라고 이제 대충 살짝 추측을 할 수 있겠는데요. 솔직히 방금 전에 이제 플러팅한 것을 살짝 다르게 플러팅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왼쪽에는 이제 UC와 PSC의 이제 odds ratio와 이제 confidence interval을 odds ratio 아니지 그 effect size와 confidence interval을 표현한 거 오른쪽에는 CD와의 confidence를 표현한 건데요. 사실 잠깐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이 PSC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75%가 IBD에 걸린다고 했는데 그 75% 중에서 80% 이상은 다 UC의 폼으로 이제 걸려요. 한 15% 정도만 CD 형태로 이제 걸리게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도 유전적으로 PSC가 UC랑 더 비슷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제가 이제 한 이 R 스퀘어드를 단순한 R 스퀘어드를 계산했을 때 이게 보면은 오히려 UC가 더 낮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약간 아티팩트인 게 이 왼쪽에 보이는 PSMG1과 GPR35 얘네들은 거의 PSC랑 UC의 동일한 이펙트 사이즈를 주고 있거든요. 반면에 나머지 16개 로사에는 당연히 PSC 로사이기 때문에 훨씬 PSC에 강한 이펙트 사이즈를 보이는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이 GPR35와 PSMG1이 어쩌면은 이 PSC와 UC의 어떤 진짜 동일하게 어떤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떤 리스크를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다른 다른 로사이들보다 좀 큰 거고요. 얘네 둘을 제외하고 이제 아스파를 다시 구해보면 훨씬 이제 코릴레이션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이 PSMG1과 GPR35 같은 경우에 어떤 동일한 이펙트 사이즈를 가진 어떤 두 가지 트레이스 이상에서 동일한 이펙트 사이즈를 가진 이 로사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겹치더라도 좀 이펙트 사이즈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이 이펙트 사이즈가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이유가 같은 로사인도 불구하고 이펙트 사이즈가 두 트레이스에서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되게 어떤 언더라잉 메커니즘이 바이올로지컬 메커니즘이 다를 수 있고 아니면 그저 단순히 그 사실 태깅하고 있는 G와 실제 커널 베리언트가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로 이 헤테로제니티 오브 에펙트를 가진 로사이들이 단순히 다른 커널 베리언트에 의해서 이펙트 사이즈가 다르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커널 베리언트를 태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펙트 사이즈를 보이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이 콜로컬라이제이션 메서드를 써봤습니다. 이 위에 이제 존 발톨로메이가 플러스 제네틱스에서 얼마 전에 했던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GWAS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많은 경우 이런 식의 LD를 갖고 이 GWAS hit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지금 보여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여기는 다른 트레이스는 아니고 이제 어떤 트레이스와 EQTL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얘네 둘이 시그널이 같은지 다 같은 커널 베리언트를 태깅하고 있는지 다른 커널 베리언트 태깅하고 있는지 이 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커널 베리언트를 태깅하고 있는지 다른 애들을 태깅하고 있는지 사실 요즘에 하는 방법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이제 단순히 R 스퀘어드를 이용한 어떤 자르는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이제 소피스티케이트한 방법으로 하는 게 이 콜로컬레이션 메서드입니다. 어떤 이 베이지언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하이퍼시스로 이제 나눠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사실 좀 이거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이 두 가지의 시그널이 결국 같은 커널 베리언트를 태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 게 이제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되게 여러 가지 트레이스에서 했던 논문이 이 Fortune et al. 여기서 이제 발표한 건데요. 이 Type 1 Diabetes, Rheumatoid Arthritis, Celiac Disease, Multiple Sclerosis 이 네 가지 이제 자가면역 질환들을 비교했을 때 어떤 shared된 어떤 지놈 어떤 GWAS 시그널이 있을 경우 한 33%에서 69%까지는 이게 콜로컬레이션 실제로 이제 같은 커널 베리언트를 태깅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는 같은 지역에 나타나더라도 완전히 다른 커널 베리언트를 태깅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줬죠. 그러니까 다른 이런 오토이뮨 디지즈 간에도 한 33%에서 69% 정도의 어떤 콜로컬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사실 대단히 이 코모비드한 디지즈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어떤 그 콜로컬레이션을 사실 사람들이 expect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나온 데이터인데 보면 이제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이 어떤 posterior probability가 0.8 이상으로 이제 confidence가 있는 이제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PSC와 UC와 비교해보고 PSC와 그냥 IBD, 그러니까 UC랑 ICD 합쳐서 비교해보고 PS와 CD를 이제 비교해보면 당연히 어느 정도 예상한 대로 조금 이런 파란 부분이 이 PSC와 UC의 어떤 콜로컬레이션, 그러니까 H3가 같은 구역에 두 가지 시그널이 있지만 두 가지 시그널은 다른 커널 베리언트를 태깅하고 있다는 얘기고 H4 같은 경우에는 같은 구역에 있고 같은 커널 베리언트를 태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8개, 그러니까 BCL1211, 뭐 MST1, IL21 이런 애들을 한 8개 정도는 거의 이제 PSC와 이제 IBD가 같은 이제 커널 베리언트를 타깅하고 있고 4개 정도는 다른 커널 베리언트를 타깅할 때도 볼 수 있었는데요. 결국 얘네들도 이렇게 같은 높은 코모비티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콜로컬레이션 되는 이 로사이의 비율은 전에 그냥 전혀 상관없는 자가면역 질환들끼리 비교했을 때 나오는 기대값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좀 놀랍긴 했는데요. 게다가 또 약간 이제 재밌었던 부분은 이 8개의 어떤 common causal variant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중에서 5개는 아까 전에 말한 어떤 헤테로제네이티가 에펙트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causal variant를 태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헤테로제네이티 에펙트가 보이는 것들이 5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되게 복잡한 거예요. 이제 어떤 같은 구역 내에 있어도 그리고 같은 스닙이 이펙트가 되게 어떤 커널 베리언트가 사실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게 동일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동일하더라도 이펙트가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 잠깐의 이제 컨클루전을 이 18개의 PS 리스클로스라인을 봤을 때 컨클루전을 봤을 때 우선 기본적으로 재밌는 건 다이렉셔널 이펙트는 컨시스턴트예요. PS랑 UC랑 특히. 하지만 이펙트 사이즈는 차이가 시그니피컨트하게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커널 베리언트를 태깅하고 있냐, 이제 쉐어한 어떤 그 시그널이 있을 때 커널 베리언트를 태깅할 수 하는 경우가 한 67% 정도 되고 이거는 사실 다른 완전히 다른 오토이뮨 디지즈 간에 비교했을 때 나오는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네, 그리고 같은 커널 베리언트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펙트를 보이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18개의 PSG 리스크로사에서만 봤을 때는 PSC와 IBD가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하지만 상당히 다른 좀 상당히 애매한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더 이제 깊게 봐요. 18개로는 이제 부족하다. 그래서 찾게 된 게 비교하게 된 게 231개.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IBDG와 Cit이 이 PSC랑 얼마나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IBD는 이 PSC가 단순히 IBD의 이제 하나의 서브타입일 뿐이라면은 많은 IBD의 그 G와 C들이 PSC에서도 G와 C의 어떤 동일한 방향을 보여줘야 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 G와 이 IBD의 G와 C들이 PSC와 같은 동일 방향성을 보이느냐에 보여주는 건데요. CD의 경우에, 그러니까 크로스시의 경우에는 거의 랜덤해요. 그러니까 17개, 32개 중에 17개가 같은 방향을 보이는데 이건 뭐 거의 랜덤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UC 같은 경우에는 28개의 UC 로사이 중에서 21개가 PSC에서는 동일한 방향성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좀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이 유전적으로 PSC가 UC랑 더 비슷한 거고, 근데 하지만 이제 아까 전에 했던 대로 어떤 이 R 스퀘어드를 구하려고 했을 땐 이 대단히 의미 없는 이 리그레션이 하나 나오게 됐고요. 사실 근데 이건 컨피던스 인터벌이 너무 크기 때문에 파워가 없어서 무슨 말을 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콜로컬라이제이션 테스트를 똑같이 이 IBD 로사이에 해봤을 때는요. 사실 또 이제 비슷한 게 보였어요. 그 UC가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0.8 이상의 그 posterior probability를 가진 결과를 가진 이제 로사이들만 비교해 봤을 때 결국 UC에서는 14개의 shared 로사이 중 4개는 different causal variant를 갖고 있고 CD의 경우에는 13개의 shared 로사이 중 6개의 different causal variant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같은 causal variant를 갖고 있을 확률이 UC가 조금 더 높은데 사실 이걸 또 뭐 대단히 significant하게 얘기하기가 힘든 거죠. 근데 이런 사실 문제가 많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 차이예요. 사실 아까 전에 초반에 이제 보여드린 18개의 PSC G와 C 리전은 거의 5,000명의 케이스를 갖고 있는 반면에 이 IBD 리스크 로사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00명 정도의 샘플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떤 되게 파워풀한 컴패리슨 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PSD 데이터를 더 모을 필요가 있고 얘네들을 더 모아야지 좀 파워풀한 어떤 제대로 된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큰 그림은 결국 PSC는 UC랑 좀 더 비슷하고 CD랑은 조금 다른데 PSC랑 UC가 이 유전적으로 비슷한 정도가 PSC나 어떤 다른 자가면역 질환들끼리의 유전적 아키텍처가 비슷한 정도랑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75%의 코모비디티를 설명하기가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한 가지를 더 했던 게 아니 혹시 그러면은 이 차이가 지금 75%의 이제 코모비디티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 25%의 약간 PSC만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인가? 이 사람들이 몇 명 섞여 있기 때문에 이 IBD랑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가 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각 18개의 리스크 로사이가 어떻게 효과를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 피규어를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앞에 있던 피규어랑 비슷한 결국 effect 사이즈를 플로팅 한 건데요. 각 이 PSC 리스크 로사이마다 이번에 찾은 G와 C마다 이 하늘색은 단지 PSC만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환자 샘플 중에서 그러니까 IBD가 없는 사람들만 모아서 GWAS를 했을 때 나오는 어즈 레이시오고요. 이 보라색은 이 PSC 저희 페이션트들 중에서 PSC랑 IBD가 둘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GWAS 했을 때 나오는 거고, 근데 빨간색은 아까 초반에 보였던 그냥 모든 PSC 페이션트를 다 모았을 때 나오는 것인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어떤 PSC 그러니까 PSC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PSC랑 IBD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UC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들끼리 뭐 지와스도 해보고 헤테로제네이티 에펙트, 그다음에 또 헤테로제네 에펙트를 PSE 리스크로 쌓여도 아니면 또 RBD 리스크로 쌓여도 지노마에도 봤는데 전혀 이제 PSE만 갖고 있는 사람들과 PS와 RBD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큰 차이를 생기fik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또 이제 파워 이슈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샘플을 또 이제 잘게 나눠서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시도했던 게 어떤 이제 그래 PSC 힛 아니면 뭐 RBD 지와 셋 이런 애들은 사실 어떤 실제로 존재하는 그 유전적 차이의 한 सब셋에 불과하니까 어떤 실제 유전자를 다 비교해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한 방법은 어떤 이제 UC를 다 놓고 그다음에 어떤 PSC 있는 사람들을 다 놓고 그 모든 그 갖고 있는 그 지네틱 인포메이션을 갖고 그들의 컨트롤과 비교를 해서 얼마나 이제 코릴레이션이 있냐, 그 두 질병 간 얼마나 이제 지네틱 코릴레이션이 있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당연히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저희가 예상한 대로 이 PSC와 UC를 비교했을 때 맨 위에 이 하늘색, 그러니까 두 번째 이 하늘색 그룹이 밑에 이 회색 그룹보다 훨씬 더 지네틱 코릴레이션이 높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로 지놈 전체로 봐서도 어떤 PSC의 지놈은 UC의 지놈과 좀 더 유사하고 CD의 지놈과는 조금 덜 유사하다. 물론 거의 뭐 0에 가깝고. 하지만 좀 이제 확실한 것도 하나는 UC와 CD의 지네틱 코릴레이션은 0.6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 어떤 UC와 PSC가 상당히 코릴레이션이 있지만 어떤 그 코모비디티를 설명할 정도의 코릴레이션은 좀 떨어지고 그 하나 좀 약간 좀 재밌게 봤던 거는 이 PSC with CD, 그러니까 파란색 선 중에서 세 번째 PSC with CD,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페이션트 그룹이냐면요, 그러니까 PSC를 갖고 CD를 다이agno스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밑에서 이제 회색 그룹에서도 PSC with CD, 얘네들 보면은 사실 이 사람들은 CD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분들께서 얘는 크론스 디지즈가 있어라고 이제 다이agno스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전적 비슷함이 genetic correlation이 CD보다 UC랑 더 높다는 거죠. CD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약간 인프할 수 있는 거는 어쩌면은 이 어떤 CD가 있느냐, UC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 PSC가 있느냐가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PSG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CD가 있느냐, UC가 있느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간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해 본 게 뭐냐면요. 그럼 저희가 이 어떤 이제 liability threshold 모델을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질병을 갖고 있을 때, 두 번째 질병을 까지 갖고 있는 그 probability가 얼마나 되느냐.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니까 단순히 말하면 이 comorbidity를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가 돼야 이 genetic correlation을 설명할 수 있느냐인데, 그러니까 여기 x축이 이걸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이 genetic covariance가 이제 여기서 왼쪽에 보이시는 genetic correlation을 보면 되고요. prevalence가 이게 어떤 PSC 케이스, 이게 comorbidity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는 어떤 UC와 PSC의 comorbidity는 지금 현재 이제 clinically 보이는 comorbidity는 6에서 7 사이 정도 되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genetic correlation이 0.7 이상은 돼야 이걸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additive genetic PSC와 UC의 additive genetics로 어떤 둘 간의 comorbidity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genetic correlation이 최소한 0.7 이상은 돼야 저희가 observe하는 comorbidity를 볼 수 있다는 건데 저희는 그게 택도 없다는 거죠. 반면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genetic correlation은
3, 4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제네틱 코릴레이션 갖고는 사실 뭐 10%도 이 코모비디티를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어떤 대단히 코릴레이션이 있어요. 그냥 랜덤한 애들보단 RBD와 PSE, 그리고 PSE와 어떤 UC, PSR, CD 어느 정도 코릴레이션이 있지만 사실 이 코릴레이션을 이 RBD와의 코모비디티를 완전히 설명하기에는 이 유전자만으로는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PSE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RBD 코모빗하다라고 이제 많은 경우 이제 그 다이agnosis를 내게 되는데 사실 많은 클리니컬 이제 결과들을 보면 이 PSE에서 나오는 RBD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RBD만 나올 때보다는 좀 달라요. 약간 좀 보이는 것도 좀 다르고 근데 약간 겉에 인플라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약간 RBD로 클래시파이하고 약간 전체적인 인플라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UC가 클래시파이션이 되면서 이제 PSE와 UC가 코모빗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유전적으로는 사실 같은 질병이라고 보기 좀 힘들 것 같다는 게 저희 결론이고요. 물론 이제 어떤 얘네들이 어떤 이런 유전자들이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유전자들이 어떤 다른 여러 가지 플레이어트로피 어떤 다음에 보이시는 어떤 이제 이런 겹친 유전자들이 이런 어떤 사실은 PSC만 사실 영향을 주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인플라마토리 어떤 바울에 효과를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인플라마토리 바울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다음 스텝이고요. 실제로 이 다른 이펙트 사이즈를 갖고 있는 쉐어드 로사이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는 뭐 요즘 많이 또 하고 있는 멘델리안 랜더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사실 어느 정도는 풀 수가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 멘델리안 랜더마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단히 이 플레이어트로피가 많이 존재하면요. 이 멘델리안 랜더마이제이션은 valid instrumental variable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조금 전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invalid instrument를 이용한 멘델리안 랜더마이제이션을 지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기까지가 이제 저의 이번 나오는 페이퍼였고요. 어쩌다 보니까 너무 끌어서 이제 너무 오래 걸렸는데 결국 이제 이번 지금 리뷰 중에 있는 거는 메인 내용은 결국 4개의 새로운 PSE 릭스로사이를 찾았고 그리고 어떤 UBAC3A가 어떤 테라피틱 타겟의 가능성이 있고 어떤 인트론 QTL에 의해서 non-sex mediated decay를 의한 어떤 테라피틱 타겟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덩이가 더 있는 게 이 어떤 PSC가 UC랑 유전적으로 더 비슷하지만 PSC와 UC의 어떤 그 코모비디티는 단순히 유전으로 설명이 될 수 없다. 이게 전체적인 유전을 봐도 설명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좀 약간 좀 강조하고 싶었던 점은요. 제가 그 점을 좀 약간 끌었는데 이게 어떤 이제 shared loci 요즘 많이 이제 플레이어트로피 어나리시스 사람들 되게 shared하고 어떤 R 스퀘어드를 통한 클러스터는 얘랑 여기랑 되게 shared 이 질병이랑 저 질병이랑 어떤 같은 로사를 쉐어한다라고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깊이 있게 가보면은 그냥 단순히 쉐어한다는 걸로 이게 아무런 사실 어쩌면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커즐 베리언트가 다를 수도 있고 커즐 베리언트가 같더라도 이펙트 사이즈가 완전히 달라버리면은 사실 그게 어떤 방법으로 그 트레이트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어떤 조심스럽게 이런 쉐어드 로사이를 접근하는 필요가 있고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어떤 메타아날리시스 그러니까 비슷한 질병을 모아다가 갖다가 그냥 뭉쳐놓고 어떤 메타아날리시스 해버리면서 약간 이렇게 하는 파워를 얻는 방법이 사실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가 제 거고요.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GWAS나 어떤 베리언트 디스커버리를 통한 그리고 이런 찾은 베리언트들을 이용해서 다른 질병들끼리 비교하고 다른 트레이트까지 비교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점점 시퀀싱 편해지면서 대단히
이제 다 이제 시퀀싱으로 갈 텐데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프레임워크 자체는 지금 지노마일 어소시에이션 스터디를 이용하는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가져갈 게 되게 될 텐데요. 그리고 요즘 많이 이제 시작하고 있는 어떤 바이오뱅크 사업들 어떤 특히 지금 요즘 엄청나게 이슈를 갖고 있는 거의 최소한 여기 영국 내에서는 이 UK 바이오뱅크 이 50만 명이라는 데이터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시작하려고 하면 그 프리시전 메디신은 뭐 100만 명 모으겠다는 이 바이오뱅크를 어떤 디피노타입을 통해서 어떤 되게 다양한 어떤 GWAS뿐만 아니라 그 GWAS끼리 비교하는 되게 다양한 것들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거와 이제 또 별개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PSD 같은 경우에는 이 10,000명에 1명 걸리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 UK 바이오뱅크 50만 명 모아고 뭐 프리시전 메디신 100만 명 모아봤자 그 100만 명의 이제 코호트 내에 사실 제 질병은 이 PSC는 100명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 라지 바이오뱅크와 더불어 어떤 이런 라지 디지스 코호트들도 계속 유지를 해 나가면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시퀀싱 되고 모든 사람이 진입 될 때까지 이제 될 것 같다는 그냥 자본이었습니다. 네. 저희 우선 뭐 당연히 저희 팀 교수님 되게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말을 버벅대갖고 오랜만에 한국말 표현해갖고 이게 질문 있으세요, 혹시? 한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먼저, 아까 인트론 10번, 네, 인트론 10번의 익스프레션이 이제, EQTL로, S&P하고 콜레이션 있는 걸 이제 보이셨잖아요. 네, 근데 베리언트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인트론 10의 익스프레션을 의심하게 됐는지 그거 제가 잘 팔로우 못했거든요.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너무 뻔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이 스냅 자체가 그냥 리드 스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GCSE 그냥 지놈 브라우저에서 넣어서 보니까 딱 엑선 끝나는 데 있네 하고 보니까 엑선 끝나는 세 번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되게 생각보다 얼떨결에 걸려버린 거죠. 그냥 아무 생각 되게 너무 뻔한데 이런 예.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인트론 시작하는 세 번째 위치에 있는 S&P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S&P가 어소시에이션이 있는데 인트론이 익스프레션이 될 거라고 또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은 그 세 번째 저기까지가 보통 엑손이 이제 스플라이싱이 안 되고 유테이션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구나. 네네. 왜냐하면 세 번째까지를 보통 컨서브드 스플라이싱 시퀀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GT A나 G가 바뀌면은 이게 이 엑선 그냥 쭉 인트론을 쭉 읽어버리는 걸로 이미. 그러면은 지금 보여주신 트랜스크립트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트랜스크립트 그걸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약간 이게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사실 이 트랜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게 보니까 쫓아가려고 보니까 저게 하나밖에 없고 상당히 UCS에 있는 데이터로는 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떤 완벽한 이걸 제대로 된 매핑을 해놓은 이걸 프로테인 mRNA 시퀀스가 없어갖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직접 이 주바니스 데이터를 직접 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그냥 프로테인에 있는 거 mRNA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들 쑤셔봤는데 안 나오고 그래서 저희 그냥 완전히 로 데이터 RNA 시퀀싱 데이터부터 그냥 보니까
그때 이제 이런 식의 리텐션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여기 콜레이션 보여주신 리니어 리그레션 보여준 그 그래프에서 인트로는 그럼 뭐 PCR 같은 걸 특정하신 건가 보죠? 네? 이거요? 아니요, 이건 이거는 쭉, 이건 RNS를 하셨구나. 네, RNA 세퀀스, 이 지와디스라고 하는 데이터 세트를 그냥 다운받아서 얘네들은 이제 그 림포바스 예. 셀이니까요. 얘네들이 이건 이제 이 완전한 지놈 네네. 샘플 가지고 한 거에서 이제 컨펌 하셨구나. 네. 예. 네, 이거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좀 더 앞에서 얘기하신 드럭 리포지셔닝 쪽에다가 이 GWAS 데이터를 적용하신 적 있잖아요. 앞으로 몇 개 가보실래요? 슬라이드로. 인트로덕션 네, 할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슬라이드. 요거요? 네네. 여기서 제가 지금 이제 패스웨이를 이제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드럭 리포지션을 어떻게 연결을 시키시는 건지 그 개념을 잘 이해 못해가지고. 사실 이거는 대단히 이게 서커스 플러스는 이거 그레일인가 하신 거잖아요. 이건 그냥 그레일이고요. 네, 이거 그레일 말고도 이제 뭐 데플이나 뭐 얼마 전에 나온 그 피누케인 악스프라이서스 랩에서 했던 것도 해봤는데 그게 뭔가 대단히 되게 재밌는 게 사실 안 나왔어요, 또 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패스웨이가 나오긴 했는데 약간 여기에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우선 이번에는 냅뒀고요. 그리고 이 완전히 이 오른쪽에 있는 이제 드럭 리포지셔닝 하는 방법은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레일이나 데플이나 그런 어떤 베리언트와 진을 연결해주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과 제가 이제 사용한 EQTL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어떤 처음에 이제 셋은 이제 이 베리언트들과 어떤 프로테인들을 연결시키는 거고요. 네. 이 프로테인들과 이제 또 다른 프로테인들과 연결하는 이 녹색 프로테인들은 이제 프로테인 데이터베이스도 여러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머리에 이게 녹색이 그런 건가 보죠? 지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가지고. 네네. 네, 프로테인 프로테인 인터랙션 얘기하는 한 건가 보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 보라색이 이제 이 현재 상용화돼 있는 드럭들이고요. 드럭이 하시고. 네. 지금 이 시스템이 지금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해주는 어떤 거? 소프트웨어 안 하고 지금 저희는 아마 직접. 그 다운받아서 지금 그 데이터베이스 다 다운받아서 예, 좀 잘 알았습니다. 뒤에 플레이 트로피는 상당히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또 설명을 좀 너무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 한국말 콜로컬라이제이션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너무 정신없이 얘기하느라고. 우리가 좀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혹시 질문 없습니까? 네, 그럼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재미있는 토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